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성공을 더 환영하는 성공 공식의 이만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헐리우드 스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키아누 리브스 모두 훌륭한 배우이지만 저는 단 하나의 스타만을 꼽아야 한다면 톰 크루즈를 꼽겠습니다. 톰 크루즈는 우리나라 영화 평론가 중 최고의 인지도를 가진 이동진 평론가가 제19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할 정도로 롱런한 스타입니다. 주연만 40년 넘게 했는데 그 인기가 가시지 않고 흥행 성적으로는 지금이 최절정기라 할 정도로 엄청난 흥행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죠. 실제로 2022년 매버릭으로 본인 42년 배우 활동 역사에서 처음으로 10억 달러 흥행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헐리우드 스타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하는 톰 크루즈의 영화 인생을 살펴보고 그의 롱런 비결을 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의 성공의 역사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톰 크루즈의 성공 공식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톰 크루즈는 1983년 위험한 청춘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며 제목에 걸맞게 청춘 스타로 부상하였습니다. 이후 탑건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죠. 탑건은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자존심 부활이라는 시대적 수요와 맞물려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전투기뿐만 아니라 비치 발리볼 씬 등 마초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 구성에 톰 크루즈의 미모까지 더해지니 이건 성공 안 할 수 없었던 작품이었어요. 탑건은 그의 월드와이드 1위에 성공을 하며 톰 크루즈는 진짜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이런 흥행 파워로 톰 크루즈가 나오는 작품은 줄줄이 흥행을 하죠. 톰 크루즈가 대단한 것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게 되면 대부분 스타 파워를 즐기게 되거든요. 한국식으로 치면 연예인병이죠. 그런데 톰 크루즈는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된 순간부터 아주 거시적인 관점으로 자기 커리어를 설계한 것 같아요. 미군의 지원을 받아 탑건을 찍고 스타덤에 오른 배우가 4년 후 반전 메시지가 가득 담긴 영화 7월 4일생을 찍었어요. 참고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이 영화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애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존 코빅이라는 젊은이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하반신 불구가 되어 돌아온 후 참전 용사에 대한 현실적 대우와 전쟁의 비참함을 실감하면서 We don't like this fucking war를 외치는 반전 운동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실화를 영화한 것인데 반전 운동가 존 코빅의 인생 역정을 정말 잘 연기하면서 좋은 말로 제대로 망가지죠. 톰 크루즈는 그해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미남 스타가 자신의 외모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톰 크루즈는 적극적인 연기 변신을 통해 굉장히 빨리 극복한 것이죠. 그 후 톰 크루즈는 다양한 영화를 찍고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완성해 나갑니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영화인들이 하는 말 중 톰 크루즈의 가장 큰 재능은 외모도 연기력도 아닌 바로 필모그래피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선구안이라고도 하는데 대본을 보고 작품을 선정하는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톰 크루즈는 배우뿐 아니라 일찍부터 제작자로서의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영화 시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역량 자체가 보통의 배우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문제는 잘생긴 미남이 천재인데다 노력까지 한다는 거예요. 톰 크루즈가 블록버스터만 찍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사실 톰 크루즈는 2010년까지는 아이즈 와이드 샷, 콜레트럴, 제리 맥과이어, 바닐라 스카이, 매그놀리아 등 중급 예산의 영화도 많이 출연했고 이 영화들 역시 흥행과 작품성 모두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톰 크루즈도 못 해낸 것이 있으니 두 번이나 아카데미의 후보에 올랐음에도 결국 오스카 수상은 실패했죠. 보통 톰 크루즈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오스카에 집착할 만도 한데 톰 크루즈는 2011년부터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블록버스터 장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 분야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독보적 성과까지 이룹니다. 에란 헌트라는 캐릭터를 활용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7편까지 내어놓으면서 영화를 총괄 기획하는 제작자로서도 성공하였으며 모두가 부인 못할 세계 최고의 액션 스타로 거듭나죠. 오스카에 집착했다면 뛰어난 배우라는 인식은 얻었겠지만 지금처럼 헐리우드의 아이콘이라는 최고의 명성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톰 크루즈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최고가 되었죠. 발상과 시야가 남다른 사람, 그릇 자체가 큰 사람인 것입니다. CG로 많은 것을 대체하는 현대영화 시장에서 리얼 세트장을 만들며 실감나는 장면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있죠. 그런데 톰 크루즈는 거기에 더해 리얼 스턴트, 리얼 액션을 선사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만 따져도 시리즈 2편에서는 맨속은 암벽 등반을 하고 고스트 프로토콜에서는 부르즈 칼리파에서 직접 막 달리고
로그네이션은 날아가는 비행기에 실제로 매달리고 발목이 부러져도 끊지 않고 질주를 합니다. 최근작 데드 레코닝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죠. 이를 위해 톰 크루즈는 비행기 면허, 헬기 면허, 제트스키 면허, 스카이다이빙 면허 등 온갖 면허를 실제로 다 땁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 세계 가장 자격증 많은 사람을 물을 때 사람들이 톰 크루즈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톰 크루즈는 물속에서 6분간 숨을 참을 수도 있답니다. 이런 노력이 그를 세계 최고의 배우로 40년 동안 군림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제 성공 공식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영상을 20편 정도 만들면서 이번만큼 성공 공식을 만들기 힘들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톰 크루즈의 성공 요인은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개만 추리는 것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본받을 만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니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첫째, 소통하고 겸손하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톰 크루즈가 세계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 최고의 팬 서비스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는 팬이 있기에 무비 스타도 있다는 사실을 톰 크루즈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톰 크루즈가 대표적인 친한파 배우인데요. 추운 겨울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영화의 전당 바깥에서 몇 시간 동안 팬들에게 사인을 해준 다음 영화의 전당으로 뒤늦게 들어간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친절한 톰 아저씨예요. 작년 매버릭이 개봉했을 때는 무대 인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객과 함께 영화 전체를 다 봤습니다. 이것도 최초의 사례라고 하네요. 한국 방한 12회로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한 헐리우드 스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월드 프리미어라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팬 서비스를 하는 스타의 시초도 톰 크루즈죠. 사실 톰 크루즈는 대스타이기에 논란과 구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설수 이상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과 진정성 있는 팬 서비스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논란도 다 무마시키고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구설수를 연기력으로 잠재운다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톰 크루즈는 스타성뿐 아니라 훌륭한 메타인지 능력과 뛰어난 대중 친화력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죠. 이 부분은 리스크가 많은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자기관리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솔선수범하라. 톰 크루즈는 영화 제작자이기에 영화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개봉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7 데드 레코닝 파트 1에서도 가장 위험한 장면인 오토바이 절벽 다이브 씬이 있는데 이걸 제일 첫날에 촬영했다고 하죠. 스턴트 중에 자기가 죽거나 다치면 영화 전체가 엎어지니까 영화에 많은 수고가 들어가기 전에 가장 위험한 촬영부터 해야 촬영진의 노력과 자원이 헛되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만 잘 나가도 타인을 업수히 여기는 내로남불, 갑질 등의 이기적 태도가 만연한데 우주 대스타인 톰 크루즈는 항상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영화 촬영 중 10억 원 가량에 달하는 코로나19 방역용 유람선을 대여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한 제작자가 톰 크루즈였는데 스태프 중 일부가 방역 수칙을 3번이나 어기자 욕설을 하며 매우 호되게 질책하는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꽤 심한 어조로 질책을 하였기에 모든 미디어가 다룰 정도로 일이 커졌지만 워낙 맞는 말을 한 데다가 그의 행동이 영화 산업 종사자의 밥줄을 걱정한 행동이었기에 오히려 응원하는 여론이 강해졌었죠. 이는 톰 크루즈가 솔선수범의 미덕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셋째, 전력 질주하라. Do my best. 톰 크루즈의 영화 중 특이한 점은 그의 영화 75% 이상의 전력 질주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력 질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흥행한다는 재미있는 주장도 있는데요. 저는 이 전력 질주야말로 그가 최고의 자리에서 롱런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미션거리라고 불리는 일삭 파우스트를 연기한 레베카 퍼거슨이 그를 보며 신기하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아주 잘게 썰어놓은 샐러드를 먹는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저 빨리 먹을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톰 크루즈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바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쪼개가며 식단도 효율성을 따지면서 먹고 있죠. 그런데 팬들에게는 몇 시간 이상을 할애하며 팬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항상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전력 질주를 하죠. 위험한 스턴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력 질주야말로 그의 성공과 인생을 가장 잘 묘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타고난 미남이며 천재인 사람이 인생을 걸고 전력 질주를 하는데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톰 크루즈의 모습이야말로 성공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공을 바란다면
톰 크루즈처럼 떳떳하게 전력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 모두 전력 질주를 통해 마침내 성공을 손에 쥐길 바라며 톰 크루즈의 전력 질주 영상으로 오늘의 성공 공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이완영도 파이팅!